이게 한일 관계, 한미일 동맹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것도 나는 우리가 좀 당당하게 예. 주체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왜냐 그러면 북핵 위협이 우리만 있나요? 북핵 일본은 없나요? 있죠. 북핵은 미국은 미국도 없나요? 북한 김정은이가 뭐 장거리 뭐 미사일로냐 일본도 사정권에 들어가고 미국 본토도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북핵의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만 쪼는 게 아니고 일본과 미국도 동시에 자기네들 위협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들도 필연적으로 우리와 같이 이걸 할 수밖에 없어. 대응하기 위한 대응할 노력을 수밖에 없어 한국을.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정하듯이 목매달아서 한일 동맹, 뭐 한미일 동맹 이렇게 안 하도 그냥 하게 돼 있다고 자기네들 위협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좀 국가에 좀 자존심 잡고 좀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래 북핵에 대한 공동 대응 일본 당신이나 미국 당신들이나 같이 하자. 공격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그걸 좀 우리가 좀 당당하게 해야지. 그걸 우리가 뭐 매달린처럼 하면 그 결과가 오늘 한일 회담에 저런 결과를 드러내는 거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사정사정해가지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이렇게 아유 참 잘 좀 지내주세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저희들이 또 아주 적극 협조할게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뭐 군사정보든 뭐든 뭐 잘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누가 허용했습니까? 예. 뭐그 정도 합시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또 귀국한 다음에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부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강적들 하죠. 출연 좀 시키시죠. 강적들이라네. 한판 쓴소리. 예. 한판 쓴소리. 프로그램을 선정했네.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하신 만큼이라도 예. 국내 언론하고 좀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판 후에 나오셔서 예, 한번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빠질 테니까 여당 몫으로.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일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야 대표 정치 구단들의 쓴소리를 듣는 시간이죠. 한판 쓴소리 시간. 자, 오늘도 영혼의 단짝 두 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두 정상이 만났는데 일단 두 분의 총평을 들어볼 텐데 이재호 고문님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반대 투쟁도 하셨어요. 예, 그때 예. 제적됐죠. 그때 제적되시고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 어제 보셨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벌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할 말이 없으시죠? 저는 난감하네. 난감하네. 이게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시네요. 난감하네. 많이 어려우십니까? 난감해요. 왜냐 그러면 예. 뭐 가서 뭐 대통령께서 그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은 가서 뭐 엄청 일을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딱 정리해 보면 그렇게 뭐 우리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기업과 기업 간에 무슨 거래를 한다 그러면 뭐 주고받는 게 있고 뭐 이제 이런 거 또 네. 장사를 하려면 손해를 보더라도 뭐 장사를 할 때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일종의 외교잖아요. 그렇죠. 외교에 전제돼야 되는 국익이고 국익에 전제돼야 되는 건 그 나라의 자존감이거든. 특히 우리하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에 가서 무엇을 얻느냐 보다가 우리의 자존감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 그 지난 날에 대해서 일본이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건데 이번에 일본들은 이야기가 자기네들은 역대 내각의 뭐 정신을 개성한다. 담화를 개성한다. 근데 그게 이제 함정인데 일본의 내각의 그 정신을 개성한다 하는 거는 일본의 내각은 일제 침략을 합법화하는 거거든. 자기네들 잘못이 없다는 거거든. 예. 그게 일본 내각의 일관된 흐름이라고. 그러면 내각의 정신을 이어받는다 하는 거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만 이어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대한 침략, 예. 일제 침략이 아하.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그 정신도 이어받는 불법성이 없다 이런 주장. 있잖아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국가의 자존감이 많이 훼손된 회담이었다. 아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상민 의원님. 예.
아니 아무리 그 정부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그 조급증, 뭐 그 집권 1년이나 됐는데 별다른 국내적 성과도 없고 국로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고, 그래 온갖 지금 대통령의 위기도 지금 오고 있는 상황에 예. 뭔가 한 건 하시려고 뭐 일본 문제를 개선하는 그거를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예. 이해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그 왜 했을까? 아니 이게 본인한테 어떤 정치적 정략적 이득이라도 있을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미래를 보고 미래의 국익을 보고 현재의 어떤 현안을 결단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구국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데 미래의 이익은 저 일본 측으로부터 뭐 어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대통령의 일방적 기대 추측에 불과해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공허하게. 그 현안을 그냥 내던진 건데 국민들하고 전혀 상의도 안 하고 그러면 국내 대외적 협상이 성공하려면 상대국과의 협상 내용도 훌륭해야 되지만 국내 여론이 떠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내 여론이 아무리 지금 해도 지금 별로 좋은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상대국과의 협상 내용이 없어요. 그냥 결단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참 우려됩니다.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그 오늘 귀국하나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대통령의 위기로 리더십의 큰 위기로 봉착하게 될 것이고 그럼 나머지 대통령이 국정을 끌어가는 리더십에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크게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태를 왜 했을까? 절차적으로도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물론 배경은 뭐 미국이 압력을 넣느니 어쩌고 해도 버텨야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재호 고문님. 대개 이제 뭐 우리도 이제 정부에 있으면서 뭐 예. 국가관에 하는 것도 어깨너머로 많이 보고 그랬는데 예, 고문님 정부에 계실 때. 네. 이거 이제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조 외교다, 심지어는 뭐 야단, 뭐 나라 파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극렬하게 반대 여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 전체도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도 높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강제 그 3자 강제동원 3자 대상 문제는 예. 옳지 않다는 게 또 높잖아요. 그리고 국내 지금 야단 지금 뭐 완전히 머리 싸매고 반대하잖아요. 모처럼 뭐 야단으로서는 아주 좋은 호재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면 이걸 지렛대로 활용해야 되거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반대가 심하다. 당신들 언론 보셨냐?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도 내가 큰 결단을 내서 이렇게 하면 당신들도 여기에 상응하는 뭘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어렵냐? 아이고 지난날 거 옛날에 다 이미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도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읽어달라 그거 그냥 내각의 정신을 개성한다 하지 말고 예. 그냥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 이 통절한 반성과 뭐 깊은 사죄 이 이야기 했지 않냐 이게 통절한 사죄와 깊은 반성 네. 그럼 그걸 읽어달라 뭐 이런 거 하나라도 뭔가 재확인 수준이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예. 그게 아니 근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이런 국내에 있어서 이런 반대 여론을 전혀 외교에 이용을 못하고 그냥 다 뭐 알아서 아니 다 근데요 뭐 고문님. 부상권도 없다 뭐 다 해버리니까 이게 좀 난감하지. 아니 근데 고문님 이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예견이 되고 일본 측의 완강한 입장이 다 예측 가능하고 확인된 입장입니다. 예. 일본 회상도 뭐 강제징이 없었다고 아주 목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방일하는데 그럴 입장이고 계속 지금 일본은 물러설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측이 되고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없어요. 예측 가능한데 그냥 간 거예요. 말하자면 왜 갔냐? 미래를 보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좀 홍맹랑하죠. 나라와의 관계를 무슨 너 뜬금없이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그거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여론이 이렇게 막 완강한데도 밀어붙이겠다? 이게 네, 근데 진짜 또 작가님. 내 말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
막상 가서 만났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비장의 카드라도 내야지. 현장에서라도. 현장에서라도. 진 작가님 제대로 활용해서 오므라이스 드셨나? 진 작가님 잠깐 한심 말씀 이게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먼저 그 대통령 측근 여당 의원이 가서 통절한 사과 반성과 사죄라는 과거 상황을 그냥 읽어만 달라고 했는데 못 읽겠다라고 한 거예요. 거절당한 겁니다. 그런데 또 갔습니다. 그다음에 제3자 그 변제 안을 냈으면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뭘 했습니까? 외무상이 나서서 강제동원은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버려요. 그다음 이번에도 뭐 수출 규제 뭐 해제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경제산업상까지 나섰어요. 그거 해제 아닙니다. 운용의 재검토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진짜. 그다음에 뭐냐면 보도된 걸 보게 되면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독도 얘기 나오고요. 그전에 위안부 얘기 나오고 줄줄이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같은 경우는 한 번 우리가 지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때 만난 거예요. 이때 몰아쳐야 된다. 요번에 한국 애들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 이런 태세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한일 근데 의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연맹에서는 지금 오므라이스 막 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를 이해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또 보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입참에 다 풀어주는 거지. 할 수 있는 걸 제가 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예. 그러니까 뭐 선거를 많이 치러 보셨으니까 두 의원님과 고모님들도 이게 4월에 기시다 총리가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 선거도 있고 참여연 보궐 선거도 있는데 제가 일본 총리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이랑 뭐 협상을 못 할 것 같아요. 3월에 당장 다음 달에 선거인데 그 일본 우익들이 매국노 소리 할 텐데 근데 왜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가서 다음 달에 선거 때문에 입도 뻥끗 못하는 기시다 총리에게 저런 걸 요구를 하는 건지 전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거 끝나고 가야지. 그러니까 4월 제 말이에요. 끝나고 갔어야 돼. 일본 4월달 다음 달에 선거니까 예. 일본 선거 끝나고 끝나고 갔어야 됐다. 갔어야 근데 되고. 가서 어떤 일본 선거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을 하고 4월 이후에 이제 다시 답방을 했을 때 뭔가를 우리가 얻고자 하는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오셨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우리 아니, 정부 뭐 최선 그렇게- 선의로 예. 그렇게 되면 좋지.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일본은요. 예. 아무리 그렇도 일본이 그렇게 무슨 뭐 거기도 국가인데 예. 그렇게 무슨 무슨 뭐 개인끼리 뭐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듯이 할 리가 없고 이미 일본의 입장 완강하게 표시했어요. 그럼 우리도 각오해야 됩니다. 예. 저쪽이 안 하겠다면 우리도 일정 부분 안 하고 견제해 나가서 누가 더 버티냐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예. 그냥 홀딱 저기 넘어가서 결단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청와대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문제인데 지금 사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사과가 있었다고 우기고 있어요. 근데 황당한 건 뭐냐? 일본 언론에서마저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일본이 이러다가 우리가 저렇게 몰아붙이면 한국에서 정권 바뀌면 또 얘기 달라지지 않느냐? 성의를 보여라. 도대체 사죄 정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본 언론이 그러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사죄한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소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제3자 변제를 그건 우리 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우리나라 기업들의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우리 기업 돈으로 네. 징용해서 데려간 건 일본인데 그 배선 우리 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고리를 풀어줬으면 예. 대통령께서 갈 게 아니고 기시다가 와야지. 아하. 먼저 일반 왔어야 일이니까. 했다. 아하. 어차피 뭐 하룻밤 와서 자고 가는가 와갖고 예. 고맙다. 아하. 고맙다. 한국 정부가 풀어줘서 매듭을 풀어줘 고맙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그 정도 해서 그래도 우리의 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좀 무마하고 좀 자존감을 좀 살리려면 기세다를 오라 그래야지. 예? 그런데 뭐 1박 2일인데 아무리 가깝지만 덜러덩 갔잖아요. 가갖고 뭐 아주 뭐 거창하게 뭐 오므라이스도 먹고 뭐 소맥도 하고 뭐 다 좋다 이게 다 예. 좋아. 예. 다 좋은데 그러나 국가와 국가 간에 외교를 가는 게 기분 풀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가 그 묵은 숙제를 푸는데 일본이 이 정도 서의를 보였으면 그래도 풀만하다든지 뭐 이런 게 좀 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정도면 하고 우리도 뭔가 좀 자존감을 살릴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나도 이번에 신문을 유심히 보고 방송도 유심히 또 해봤는데 예. 우리가 뭐 했다는 건 나와도 일본이 뭐 했다는 건 별로 없어. 오므라이스 있습니다.
그래도 환영식 행사를 좀 아이고 참. 부부 동반 열심히 만찬했습니다. 아주 과하게 그건 뭐 큰 환대를 자기네들이 받았다. 뭐 취- 아무리 해도 손해 보는 게 아니니까. 취재본 초청장 한 장. 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하러 갖고 공무 수행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 국익에 도움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 안 하고 지금 해로운 유해로운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제 지금 이제 이제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나와서 이제 어떤 평가를 할 때 어떤 대통령 이번 선택은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전략적 선택의 틀에서 봐야 되고 우리가 먼저 큰 이해를 해서 어떤 제3자 변제 방안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공은 이제 일본에게 갔다. 그래서 오히려 이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응을 반응하지 않은 일본이 오히려 더 부담을 갖게 된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해석을 아이, 정말 뭐 나이브한 제가 생각이죠. 볼 때는요. 일본을 그렇게 예, 제 알고 해석은 아니고요. 네, 신각수 전 일본 아니, 이게 얼마나 천진난만한 아니, 오늘따라 생각인지. 박재홍 했고 뭐 입가가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반론을 아니,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그 저기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 좋게 말하려면 예. 어? 좋게 말하려면 뭐 얼마든지 뭐 미사역으로 뭐 좋게 포장해서 뭐 거룩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뭐 우리가 내용적으로 뭐 남는 게 좀 있으면 좋은데 예. 이제 이런 거지. 서틀 외교를 하기로 했으니까 셔틀백이요. 이제 일본이 자기 선거 끝나면 뭐 6월이나 언제 뭐 와가지고 오지 않겠냐. 기시다 와서 그때 와서 음. 뭘 하지 않겠냐. 예. 뭐 사죄를 하든 반사를 하든 뭐 좀 우리가 요구하는 걸 좀 들어주지 않겠냐. 네네.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일본의 성의에 대한 기대. 그런데 그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내각이나 일본은 정부는 옛날에 지금이나 아주 딱 자기네들 굳어 있어. 일관되다. 일제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그건 없다. 아주 그게 딱 자기네들이 그 국가 뭐 자기네들 국가 관여라 그럴까 그런 게 굳어 있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총리가 우리나라에 온다 그래서 일본이 뭐 지난날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 뭐 깊은 사고 이런 거는 없다고 봐야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계속 그게 가슴에 엉덩이가 잡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쭉 봤는데 하나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양국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거나 자기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도리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신 구절이 있더라고 예. 보니까 그건 본인에게 돌려줘야 돼. 본인이 적용할 본인이 문제다. 아하. 본인이 양국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내 지금. 정치에 이용하거나 본인이 자기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는지. 그거는 나는 그걸 좀 이거는 우리인데 할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에게 적용. 자기 자신인데 대통령이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이야기다. 왜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면 지금 지지도가 33%인가 뭐 더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갤럽 조사 그렇죠. 결과죠. 떨어지고 또 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 국민이 거의 60% 준다고 옳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도 강행한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이 사안을 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이 중요하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로 한일 군사 협력 단계를 높이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는 실익이 있습니까? 자위대가 우리를 도와주면? 전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으로 이게 모자란 것이라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인가 싶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일본의 위협이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위협. 그럼 잘못하면 우리는 안팎으로 지금 그 위협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역사적 과오를 범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저기 하기 위해서 일본의 위협을 끌어들이는 이런 도박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역사적 그 경험 중에서 일본으로부터 당했던 그래서 최근에 강점까지 당해가지고 그 아픔이 상처가 깊게 파여 있는데 거기다가 소금 뿌리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뭐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진짜 참 말하기 난감한데 계속해 주십시오. 예?
저 사람 뭐 맨날 저 무슨 당인지 모르겠다 안 걸리고 그런 소리 맨날 듣는데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십니다. 어느 당인지 모르겠. 국민의힘 상임 고문관이죠 고문관. 상임 고문이 아니라 완전 상임 고문관인데 이재호 고문님이십니다. 이게 한일 관계, 한미일 동맹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것도 나는 우리가 좀 당당하게 예. 주체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왜냐 그러면 북핵 위협이 우리만 있나요? 일본도 북핵 있죠. 일본도 없나요? 있죠. 북핵은 미국은 미국도 없나요? 아이 북한 저 김정은이가 뭐 장거리 뭐 미사일로냐 일본도 사정권에 들어가고 미국 미국도 본토도 있죠.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북핵의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만 쪼는 게 아니고 일본과 미국도 동시에 자기네들 위협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들도 필연적으로 우리와 같이 이걸 할 수밖에 없어. 대응하기 위한 대응할 논의를 수밖에 없어 한국을.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정하듯이 목매달아서 이 한일 동맹, 뭐 한미일 동맹 이렇게 안 하도 그냥 하게 돼 있다고 자기네들 위협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좀 국가에 좀 자존심 갖고 좀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래 북핵에 대한 공동 대응 일본 당신이나 미국 당신들이나 같이 하자. 동맹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그걸 좀 우리가 좀 당당하게 해야지. 그걸 우리가 뭐 매달린처럼 하면 그 결과가 오늘 한일 회담에 저런 결과를 드러내는 거라. 그러니까 미국은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미국이 잘한다고 하는 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포위 전략이라는 자기네들 나를 이익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 일본 묶어서 일본하고 묶어서 딱 그 대중국 전략을 압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미국은 또 우리한테 그러면 뭐 줬나요? 안 좋죠. IRA법 해가지고 뒤통수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반도체법 해가지고 또 뒤통수 치고 있고 그리고 공장 한국에 두지 말고 딴 나라에 두지 말고 미국에 갖다 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초과 먹고 살아요? 인하만 뺏어가고. 예.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그래도 그러니까 동맹 이거는 동맹이라는 건 다 허울이고 우리는 중국이라는 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동맹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 경제적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바로 인접한 나라로서 그런 국가적 이익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국하고 말하면 대립 갈등을 빚으면 결국 손해는 우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지금 미국이 잘했다 그러고 일본도 잘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국익은 어디 갔냐는 거죠. 난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임기가 5년이고 5년 안에 뭐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은 예. 그러나 설사 임기 5년 안에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좀 나라의 체면도 살리고 국민의 자존감도 살리고 예.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한다고 그래서 당장 우리 국민 소득이 뭐 3만 불 되는 게 2만 불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좀 대통령으로서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주문인데 그 대통령께서 좀 그 평소에 좀 이런 방송도 좀 들어보고 뭐 좀 이렇게 아니, 제가 좀 순서도 좀 제가 듣고 이랬으면 아까 좋겠는데 사회자께서 예. 총평을 말씀하고 총평. 그러셨잖아요. 완전 실패다. 완전 실패다. 얻은 것도 없고 완전 실패다. 대외 협상을 하려면 상대국으로부터 뭐 얻어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건 아무것도 없고 줬고 그리고 국내 여론만 비등해졌고 그러면 결국은 더 크게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국정 운영의 리더십에도 위기가 봉착을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그로 인한 피해는 또 본인의 그런 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빨리 이게 수습해달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익 판타지가 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서 좀 언어에 민감한데 생존이라는 말을 해요. 북핵 위협에 대한 생존. 네, 굉장히 생존의 위협.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어떤 이상한 극단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그러니까 뭔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쫓기는 거예요. 쫓기다 보니까 그런 카드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카드를 일본한테 미리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좋은 거죠. 복이다. 드디어 복이 왔네. 그다음에 물컵 얘기했잖아요. 박진 장관이. 그거 보면 되게 황당한 얘기가 들었는데 우리가 물컵 반 채웠으니까 니들이 나머지 반 채워. 일본이 채워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본의 태도는 바로 뭐냐. 니네 물컵 반 채웠냐? 나머지 반 더 채워와.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질질이 남은 게 지소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도 문제고 등등등등 그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레이더 조사 문제도 이거 독도랑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 대해서도 아마 사과하라고 할 겁니다. 계속 나가면 한번 지고 들어가니까 계속 몰아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그 본인이나 이게 뭐
위대한 결단이다, 뭐 지도자의 결단이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렇게 매도 생각을. 먼저 맞고 뭐 네. 단 1%가 뭐 지지를 해도 나는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거는 지도자의 결단이 아니라 예. 그냥 권력의 오만으로 봐야지. 아 권력의 오만이다. 그 지도자의 오만, 권력의 오만으로 지도자의 봐야지. 오만이다. 지도자라고 하는 건 민심. 지지도 1%이면요 대통령 자리 그대로 있을 수가 탄핵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을 끌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대통령의 인식이 그 정치를 안 해보셔서 그런지 진짜 그 뭐 참 그 외교 안보 너무 라인에 그 국회에 음. 국회의원들이 한 정치를 너무 우습게 봐서 그런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 대통령의 그런 인식이나 그런 자세는 안 아 됩니다. 근데 난 더 거기다가 이제 더 이게- 가관인 것이 그 여당인 집권 여당인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든 그 줄줄이 의원들이고 다 소리 그냥 못해. 찬양 일색입니다. 그래 그건 나라 그렇지 뭐. 운명이 어떻게 되고 아니, 손해가 그건 뭐 어떻고 그렇게 전당대 할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그러니까 건데 그걸 수령률 뭐 체제야, 사람들이 수령률 말할 게 뭐 체제. 있어 그건 자꾸 뻔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지도자가요 위기에서 내가 뭐 결단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예. 국민의 여론과 함께 갈 때 아하. 국민의 지지와 함께 갈 때 갈 때 결단을 해야 그건 되는 결단이 거지. 맞아요. 그거는 우물우물하지 않고 예. 하는 게 맞는데 이 국민의 지지와 완전 거꾸로 가잖아요. 예. 그거는 결단이 아니고 오만으로 봐야죠. 저는 원래 오만. 뭐 경고라고 할까 하여튼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이 복잡한 외교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다자를 집어넣고 이 사람들의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일단 우리는 미국을 믿고 간다. 이걸 전제로 깔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기어 올라오던 일본을 확 죽이면서 일본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밀어내고 미국이 다시 시장을 탈환하고 그러면서 한국 대만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지금 한국이 너무 성장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 만들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와서 뭐 그러려면 기밀도 내놓고 뭐도 내놓고 이러라는 요구 조건을 거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하는 만큼 미국을 꽉 신뢰하고 갈 수 있는 문제냐. 안보 동맹으로서의 신뢰하고 가야 되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다 경쟁 국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아까 발언 못 하셨는데 추가적인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더 이상 해야 됩니다. 외교 이번에 제가 한 거는 예. 완전 실패작이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저는 대통령이 국내에 이제 오늘 귀국하면 예. 수습책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화자찬하고 홍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수습책 우선 대통령 자신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지금 뭐 대통령 임기가 있는데 물러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외교안보 라인 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그 외교안보 수석이든 외교안보 라인 그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예. 그리고 뭐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참모들이 뭐 했어요 도대체? 아까 이재호 고문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과 15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평가 여론조사였고요.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60%로 나온 갤럽 조사를 인용한 결과였습니다. 예. 잠시만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판 쓴소리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니 잠깐 하나 덧붙일 말씀 정부가 있으시면. 제시한 그 강제징용 그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진작에 맞아주십시오. 무슨 재단이 대신 갚는다라고 아, 예. 할지라도 그게 종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유가족 피해자 쪽에서는 소송을 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탁 절차 말하자면 그거 동의 못한다. 채권자로서 예. 제3자가 그 일본 기업이 그 갚아야 될 돈 채무를 그건 대법원 판결이 확정지은 거예요. 예. 그거를 그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갚는 거를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안 받겠다니까 그 재단에서는 공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쪽 피해자 쪽에서는 채권자 쪽에서는 그거 무효 확인 소송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현금화 조치 강제 집행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끊임없이 소송되고요. 이게 감당 가능합니까? 이 정부가? 대통령이 근데 이제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건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인데 예. 대통령이 그냥 개인이 구상권 청구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유기인데요. 대통령이 거기 재단이
대신 갚아줬는데 예. 대신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줬으면 구상권이 생긴다는 거 민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왜 대통령이 그 뭐 외교적 수사로 그건 뭐 구상권이요 더 이상 안 나오게끔 상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상정 안 하면 됩니까? 그거 법률적으로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따져봐야 아니, 됩니다. 그런 말도 안 왜냐하면 되는 얘기죠. 구상권 왜냐하면 북한 그 뭡니까 어민들 송환한 거 있잖아요. 그걸 통치 행위가 아니라 국내법을 적용했단 말이죠. 예. 마찬가지 논리로 이것도 국내법 그러니까. 적용하면 그 직무 유기가 됩니다. 이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말씀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건 실무자들에게 검토시켜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버려야지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뭐 미래재단에 뭐 일본 뭐 경단련이 뭐 10억을 내겠다 한 건데 예. 10억을 아니라 100억을 내도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 제철이 예. 돈을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미래 파트너십 기금 이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거예요. 미래 파트너 기금에 일본 경단에서 뭐 10억 내고 우리 정경에서 10억 내겠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억 아니라 100억을 내도 그 피고 기업 미쓰비시.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 제철이 거기에 돈을 내지 않으면 그렇죠. 이건 의미가 없는 돈이라니까. 사실 12년 전에 미쓰비시가 이제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안했던 장학금 재단과 유사한데 그 당시 12년 전에는 미쓰비시가 내고 또 피해자들에게 유감 표명도 하겠다 두 가지 그랬죠.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일본 이번에는 그 두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12년 전보다 퇴보한 게 아니냐. 12년 전에 한 건데 그 일본 그걸 정부가 막았죠. 그걸. 일본 정부가 막았잖아요. 우리가 65년에 지금 60년 전인데 65년에 비준 협정 저 반대할 때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구려고 외교다 이거야. 한일 협정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니었고 그때 예. 한일 회담 반대가 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고 언제 뭐 같이 이웃 나라인데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구려고 외교가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중에 일본의 배상을 81억 불을 요구한 거예요. 81억 불을. 근데 5.16 군사 정권 들어서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하는 건 5억 불이란 말이야. 5억 불. 예. 무상 3억 유상 2억 불. 예. 그것도 뭐 현금이 아니고 물건으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전쟁 중에도 우리가 81억 불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5억 불로 합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여러 가지 이거 있었지만 예. 그것도 하나 들어갔는데 지금 이번에도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돈이 뭐 어떻게 되고 안 되고 뭐 이게 문제 아니라 너무 굴욕적이다 이거다. 너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을 너무 없애는 회담이다.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이 대통령께서는 피해자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사정사정해가지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이렇게 아유 좀 잘 좀 지내주세요. 앞으로 미래에 제가 저희들이 또 아주 적극 협조할게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뭐 군사적 뭐든 뭐 잘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예. 그래, 일단- 뭐 그 정도 합시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또 귀국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부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강적들 하죠. 출연 좀 시키시죠. 강적들이라네. 한판 쓴소리. 예. 예. 한판 다른 쓴소리. 프로그램을 선전했네. 아니,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하신 만큼이라도 예. 국내 언론하고 좀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판 승부에 나오셔서 네. 예, 한번 입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빠질 테니까 여당 몫으로 자, 박정희 한판 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런 가운데 당 혁신위에서는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원 당규 80조를 삭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제안을 취합하는 정리하는 수준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아니 판단하시죠? 그런 게 뭐 취합하건 뭐하건 하는데 그게 왜 거론되게 합니까? 해서 당에 무슨 이득이 되고 참 눈치 없어요. 눈치 없다. 예? 그거는 문재인 당대표일 때 국민을 상대로 해서 당 혁신 방안으로 당내에 조금이라도 외부적으로 무리 있는 사람은 당직을 못 맡게 하겠다. 이런 대약 혁신안으로 대국민 나온 약속입니다. 건데. 그 지켜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당대표든 뭐 당직 평의원이든 간에 당직을 가져서 어떤 무리가 있다면 당직을 내놓게 하는 게 당직이 전유물입니까? 내놔야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방탄 뭐 이런 뭐 공격받으면서까지 슬쩍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바꿔놨잖아요. 당초에는 윤리심판원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했는데 당무위원회로 뭐 해가지고 예. 그걸 예외 조항을 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계속
비난도 받고 있고 그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또 뭐 그 조항을 없앤다고 하면 그건 꼼수 아니에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런 짓거리를 왜 합니까? 그 내가 뭐 남이 집구석 이야기하기가 뭐 우리 집구석도 엄마인데 남이 집구석 이야기가 뭐 하지만은 예. 그 민주당 혁신이라 하는 게 뭐 하는 사람들이요. 혁신이라 이름을 좀 하는 바꿔야 거는 될 것 같아. 혁신이라 하면 안이 좀 혁신적이어야 되는데 기소돼도 당직 유지하겠다. 그걸 내겠다. 그건 혁신이 아니지. 폐지하겠다. 오히려 입건만 돼도 당직 내놓게 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나가든지 해야지. 이거 뭐 기소됐는데 그 당직 있는 조항을 뭐 없애겠다. 그건 민주당 혁신위원들이 그거는 혁신이가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뭐 당의 혁신이 아니라 진짜 당을 혁신시키는지 퇴임시키는. 원래 그게 혁신 아니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예. 문재인 당대표 하에서 혁신 아니었는데 그 혁신안을 갖다가 뭐랄까 없애는 게 무슨 기소시 혁신이야. 직무정지 그 부분을 없애면 더 좋은 혁신안 내놔야지. 더 강화된 더 안으로 강화된 안으로. 강화해야 근데 되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막 이제 논란이 빚어지니까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그것을 뭐 취합하는 아니 취합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왜 밖에 나가게끔 만드냐고요. 의도가 의심스럽지. 아하. 아니 속보이는 저희가 보이는 그런 수책인데. 일단 여론을 한번 간을 보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아유 참 수준이 낮아서 참 대꾸하기도 어려워요. 그 혁신이라 하는 게 현역은 없나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장경태 저한테 위원장이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현역 의원입니다. 여기 저 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예, 이런 가운데 또 당 내에서는 이제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이 또 사망까지 하면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말에 질서 있는 퇴진론이 또 논의된다라고 어떤 친명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그게 있었는데 참 그것도 질서 있는 이재명 퇴진론. 대표를 진짜 진작 위한다면 정말 예. 위한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퇴진이 그냥 퇴진하면 되지. 질서 있는 퇴진이 뭐예요? 그러면 계속 시간 벌게 하다가 막바지에 그만두겠다는 얘기 뭐 더 됩니까?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좀 저기 하지가 않고 그만둘 때는 딱 전격적으로 돼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당원들이 볼 때 어우 감동. 자기를 위해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자기를 초이같이 버리는구나. 이런 것을 할 때 박수도 보내고 저 사람 진짜 진심인 모양이네. 이런 진정성이 와닿지. 계속 질질 끌고 하다가 만신창이 돼가지고 결국 시간 벌기 호도용.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무슨 친명의 뭐 측근이 뭐 이렇다고 해서 떠보는 식으로 하는 건 안 되죠. 그만두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내가 볼 때는 이재호 고모님. 이재명 대표가 퇴진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퇴진은 일단 퇴진 이재명 이미- 대표 머릿속에 있다. 그렇지. 퇴진 본인도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는 건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아하. 시기. 언제 어느 때 그만두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 민주당 당헌에 뭐 저 자녀님께 1년 더 남으면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며요. 그거는요. 저 고모님. 예. 정당에서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당원당 다 바꿔서 뭐 하기도 하는데 뭐 못할 거 그래 내 이야기 예. 다음 이야기를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일부에서는 예. 비대위를 꾸리려면 자녀 임기가 1년 미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아주 계산을 하고 있다. 형식적 계산을 해서 질서 있는 퇴진도 그래서 나온 얘기다. 그래도 이제 금년 8월이나 뭐 10월이나 이렇게 그 비대위를 꾸릴 수 체제까지. 있는 그 기한이 돼서 아하. 그만두게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게 아주 옹색하고 그게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아하. 정당에서요. 내일이라도 이재명 대표 그만두면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 대책이 대안이 나옵니다. 긴급 무슨 저 당원 대회를 하든 뭘 하든지 나옵니다. 의원총회든 뭐 문제는 전당원회든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당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하는 판단이 섰으면 즉각 그만두고 자리를 비워주고 민주당이 수습을 해갖고 내년 총선 임하도록 만들어야지. 예. 연말이나 10월이나 뭐 총선 임박해서 그만둔다 하면 민주당 그거 잘못하면 그거 깨져요. 분당돼요. 혼란스러워서. 걱정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렇게
이재명 대표 물러가고 난 다음에 당이 정상적으로 수습을 해갖고 내년 총선을 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무슨 질서 있는 돼지고 뭐 계산하면서 연말까지 끌고 가겠다 하면 그 당 망치겠다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것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했다고 해요. 민주당이 총 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의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뭐 이런 얘기를 그거는요. 그분 예. 말씀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꼬봉입니까? 문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전인직 대통령으로서 또 아니 당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얘기하는 건 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문재인 안 지금 하실 뭐 수도 있죠. 이재명 박지원 전 대표 원장이. 말고는 대안이 없다. 왜 아. 그거는 뭐 저 문재인 대통령 판단인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얘기를 설사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지원 전- 원장 사이에 얘기를 했어도 그거는 대외적으로 얘기할 성질이 아니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막 전직 대통령 말을 그렇게 막 얘기하면 박 전 원장이 내가 볼 예. 때는 만약에 그 이야기를 문 대통령이 했다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이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너 이재명 아니면 대안 없다 그 이야기를 그 민주당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요. 얼마든지 민주당에 뭐 이 훌륭한 이상민 의원도 있고 뭐 얼마든지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예. 전직 대통령이 그건 말은 본인이 그렇게 실제 했다면 그 정말 실언이 정말 실언이다. 네, 그 말을 좀 저는 좀 믿기 어려운 것 믿기 같고 어렵다. 박지원 전 원장이 이번에 그 총선에 나오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 좀 그러니까 오버를 너무 하거든요. 아니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과의 말씀은 진짜 사실 상당 부분 무게감 그렇게 있게 얘기하면 전해야 안 되지 되는데.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가 예. 어떻게 나오면서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저희들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마라 뭐 이런 얘기로 지침으로 들리는데 그걸 예.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까? 더 모욕적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직 대통령 나도 그 이야기 듣고 좀 믿기가 좀 힘들던데 믿기 나는.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그분이 그래도 대안이 이재명 말고 대안이 없으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할 그냥 당이 화합해서 잘 하시오 뭐 이야기 이 정도 메시지였을 텐데. 그 정도는 좋겠지 당이 화합해서 예. 잘 해야지 지금 그럴 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 뭐 누구 아니면 대안도 없는데 뭐 그러냐 이거는 좀 대통령이 너무 나간 거지. 사실은 당 대표에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느냐 이건 민주당 당내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번째 사망 사건은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병으로 돌아가신 병사니까 거고. 네 번째인데 동일한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좀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건 당 대표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 정계 은퇴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책임 있는 거 본인이 책임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려놔라.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그 죽음의 성격을 규정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볼 때는 이거 대표 사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분인 거죠. 이런 판단을 해야죠. 뭐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저대로 주저물러 앉아 있는 이상 민주당 백약이 무효일 거예요. 무슨 소리 해도 국민들이 잘안 너나 잘해라 그러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끌려면 당 대표의 이러한 여러 가지 하여튼 이걸로 우리 당에 그 짓누르고 있는 검은 먹구름을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지금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본인의 그 거취 정리가 좀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질질 끌고 여러 논란 끝에 예. 뭐 하느니 마느니 계속 끊임없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도 예기치 않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면은 당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게 되고 예. 그럼 누구한테고 이득이 아니거든요. 더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정부 지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견제를 야당으로서 유효하게 해야 되는데 예.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데도 지금 우리 당이 뭐 가서 그냥 구호 외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얘기해도 지금 이재호 고모님 말씀하신 따라 국민들께는 소구력이 없어요. 호소력이. 니네나 나래나 이런 걸로 되돌아오니까 예. 저는 빨리 이걸 정리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적절하게 견인하고 169석 제1당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시는 민주당 의원들 목소리 있긴 한데 그분들은 소수이고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검찰 수사도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고 어떤 유죄도 입증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퇴진론은 굉장히 성급하다라는 반론을 펼치고 아니, 있거든요. 지금 사태를 좀 내 미안하지만 박찬대 그 의원한테 미안하지만 예. 사안이 지금 사태에 우리 민주당이 봉착하고 있는 사태의 위기적 상황을 지금 파악이나 하고 있나요? 예? 지금 무슨 소수다 다수다 아니 한번 물으면 비밀 무기명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재명 대표의 진퇴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그런 사태를 초래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좀 힘든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지 소수다 다수다 이렇게 나오면 아하. 야 우리가 왜 소수냐 그리고 소수의 다수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거고 소수는 그런 겁니까? 아니, 소수도 그게- 옳은 얘기할 때죠. 그게 소수냐 다수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 소수라 하더라도 그 소리가 옳은 소리면 들어야지. 음흠. 문제는. 음흠. 그래서 소수의 주자이라 하더라도 예. 그게 민주당을 살리고 음흠. 이재명 대표 본인을 살릴 수 있는 옳은 말이라면 그건 들어줘야지. 그걸 뭐 소수 다수 따질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보면 참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체포동의안 왜 부결시켰어요? 그렇잖아. 아무 증거도 없다며. 그 법원에서 당연히 뭡니까 기각할 거란 말이죠. 거기는 왜 못 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 말대로 정말로 아무 근거가 없고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정말 증거 없이 다 조작을 한 거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기각할 거거든요. 그럼 보내서 거기서 깨끗하게 끝내야 되잖아. 그건 또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체로, 집단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과도한 거 분명히 있어요. 무리한 수사 있어요. 예. 그 별건 수사 막 남발하고 적법절도 안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예. 아무리 소리 지르고 구호를 외쳐도 국민들이 별로 귀담아 듣질 않아요. 방탄이다. 방탄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방탄 정당으로서 그냥 당력을 쏟고 있다. 사설 정당이다. 1인 정당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런 정당이 어떻게 공당이냐. 169석 그 유지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비등하게 있는데 지금 그거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는 건 소수고요. 뭐 다수는 안 그렇고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는 게 얼마나 거기다가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그럼 한일 구력회담이고 전 국민이 대다수의 국민이 공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를 잡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방탄이네. 저건 고소리가 국면 전용 없을 전환용이네.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싸움 자체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예. 윤 대통령 그 방일 회담 관계를 민주당이 강하게 그 질책하고 비판하고 반대할수록 국민들은 이재명 자기 것 덮으려고 저러는구나 아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민주당 좀 알아야 돼.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건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4월에 이제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혁신을 위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어쨌든 당 지도부가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그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 뜻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나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어떤 의도든 간에 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의도든 간에 국민들한테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정당, 1인 정당 뭐 이걸로 비춰지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 당을 딱 족쇄를 치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테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원내대표의 그런 사람 인물이 리더십이어야 되겠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통합하고 뭐 이렇게 사람 좋고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진짜 똑바로 민주당을 견인하고 견제하고 중심 잡고 나갈 인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내 같으면 예. 지금 민주당 판에 누가 원내대표 하려고 그러겠어. 아 그런가요?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 그거. 그래도 하려는 사람도 있지 않나? 응? 그 하려는 사람은 있습니다. 총선 임박해서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그대로 있는 한은 그것도 원내대표 한다 그래갖고 무슨 뭐가 될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뭐 때로는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예. 우선 그 당직자 개편을 한다는 또 얘기도 슬슬 나와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또 관심을 갖는 반감을 갖는 의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예. 소위 비명계를 뭐 이렇게 다독고 이기기 위해서 당직 개편한다. 거기에 뭐 혹하는 의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직 개편은 당 대표까지 포함한 당직 개편이죠. 아하. 왜 하위 당직자만 바꿉니까? 지금 근원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쓴소리 하겠다는 거겠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벌써 끝났습니까?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